봄으로 뜨거웠던 24년 부동산 열기. 과연 내년에도 이 열기가 이어질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죠. 부동산 전문가들조차도 오를지 내릴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오늘은 오른다고 예상하는 분들과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의 의견들을 모아 여러분과 함께 내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가볼까요? 지난 몇 년간 부동산 하락기를 겪은 뒤 24년 다시 찾아온 상승장으로 부동산은 역시 불패야 라는 확신이 더욱 커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정말 맞는 말인 게 작년 9월 한국은행에 따르면 역사상 가장 부동산의 가치가 높았던 21년도와 작년을 비교했을 때 24년 서울 주택가격이 전 고점 대비 90%까지 회복됐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음 해인 25년도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었죠. 그렇다 보니 부동산은 반드시 오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서울 주택 공급 부족. 서울의 주택 공급의 적정 수요는 연 46,754가구입니다. 하지만 21년도 이후 적정 수요에 미칠 만큼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24년과 비교했을 때 25년은 공급량이 반등하긴 하지만 26년부터는 공급이 정말 큰 폭으로 줄어들 예정이죠. 시장 경제 원리에서는 당연한 논리지만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이러한 이유로 주택 가격이 인상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구 집중화 현상의 심화. 서울 인구는 10년 만에 1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인구 집중화 현상은 더 심화됐다고 하는 걸까요? 서울 전체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강남은 12,000가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강남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주택 공급이 이어졌기 때문이죠. 즉, 공급 주택이 늘어나기만 한다면 선호도가 높은 일부 지역은 여전히 수요가 높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서울의 인구 감소가 인구 집중화 현상을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보기도 힘든데요. 그 이면에는 서울의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서울은 주거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커졌고요. 서울 거주를 포기하면서 서울 근교에 있는 경기도 등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무려 1,415만 명으로 5년 전인 19년도 1,365만 명과 비교해 5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죠.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주거 수요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근거는 있다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하나는 대출금리입니다.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주택 구매에 대한 비용 부담이 줄어드니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우리가 사용하는 대출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올라가서 주택 구매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24년 부동산 열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나왔고요. 시중은행 대출의 금리 하단이 2%까지 내려오면서 부동산 구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흐름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9월을 시작으로 11월, 12월 연이어 기준금리를 인하했고요. 동시에 내년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이만큼 금리와 대출은 큰 연관성을 띠고 있죠. 지금까지는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의 근거들을 알아봤는데요. 반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되는 근거도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는 대출 규제인데요. 작년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됐죠. 이미 이전 컨텐츠에서 자주 다루었던 내용이라 간단하게만 정리해드리자면 스트레스 DSR은 대출의 형태에 따라 소득 대비 최대 대출 금액을 줄이는 규제입니다. 규제를 시행한 이후 9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은 전해보다 31.1% 줄어들었는데요. 놀라운 점은 거래 금액이 무려 41.6%나 줄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어서 계획보다 저렴한 주택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대출을 적게 받아야 하니까 구매할 수 있는 집의 가격이 제한되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즉, 내가 많은 돈을 빌려 비싼 집을 사고 싶어도 높은 소득이 요구되니까 살 수 있는 부동산 금액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일부 매도인 중에서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거나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처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급하게 팔아야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빠르게 처분하기 위해 가격을 낮춰 급매로 집을 내놓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올해는 이보다 더 강화한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예정되어 있죠.
있죠.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가 되어서 주택 가격을 전체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 침체. 실물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부동산 경기도 동반 침체하는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부동산 전망만큼이나 25년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의견을 갖추고 있는데요. 국제통화기금인 IMF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1%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중 한국은 25년 경제 성장률이 2.2%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평가되는 24년의 2.5%와 비교했을 때보다도 0.3%가 낮아질 걸로 예상한다고 하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경기가 좋지 않다면 부동산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면 투자가 축소하거나 주택 구매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는 활력을 잃게 되는데요. 필요에 의해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유주택자는 여전히 있겠죠. 그렇게 주택이 팔리지 않으면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이 되어버리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 주택 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출금리 인상입니다.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 인상은 다소 뜬금없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로 확정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은 금리가 무슨 관계냐고요? 트럼프는 과거 초임 시절에도 미국의 경제적 부흥을 위해 공격적인 관세 전쟁을 펼쳤습니다. 특히 중국처럼 비우호적인 국가에는 더욱 강력한 관세 정책을 펼쳤었죠. 이번 대선 공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태양광 전지 등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바로 물가 상승이 발목을 잡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년 전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22년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극도로 낮춘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서 화폐의 가치가 낮아졌고 여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물가가 엄청난 속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화폐의 가치를 다시 올려야 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거였죠.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했는데요.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후에 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고수한다면 이제야 내려간 기준금리가 다시 또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상승한다면 대출에 필요한 조달금리도 상승하니 높아진 이자 부담으로 주택을 구매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겠죠. 2025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정말 열띤 논쟁들을 펼치고 계신데요. 사실 떨어질지 오를지는 시장 상황을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앞으로의 경제 전망 등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린다고 내용이 다소 길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을 열심히 준비했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땡빠! 잠깐, 아직도 몰라? 삼촌 뱅크 몰라? 엄마 뱅크 몰라? 언니 뱅크 몰라? 오빠 뱅크 몰라? 뱅크몰 몰라? 뱅크몰 알아야지! 뱅크몰은 다 있으니까 대출이 필요할 땐 뱅크몰!